출연료가 가장 높은 MC 5인순위, 1위가 연봉 200억. 우리나라의 대표 MC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들로는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등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수십 년 전부터 국민 MC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최근 출연료 금액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국민 M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유재석이 대표적입니다. 유재석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맡은 프로에 모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자기관리에 매우 철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재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등이 있으며 2022년 8월 현재는 런닝맨과 놀면 뭐하니에 출연 중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광고에 출연했는데 대표적으로 삼립호빵, 엘리아이 등이 있으며 그중 배홍동 비빔면 광고는 유재석이 광고를 맡은 후 판매가 20% 늘었고 상반기 매출만 약 18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 의하면 특 A급 MC인 유재석이 받는 지상파 출연료는 약 1,500만 원이고 종편 및 케이블은 2,500만 원 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MC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재석의 연봉을 분석했는데 그는 유재석이 맡고 있는 지상파 공중파 예능 출연료에 제방료 3방료를 더하면 연봉으로 약 51억 3,216만 원이 나온다고 추정했습니다. 유재석이 2022년 상반기에만 약 77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방송된 엠넷 예능 TMI쇼 는 2022년 상반기 탑티어급 매출을 올린 스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유재석은 2022년 상반기 탑티어급 매출을 올린 스타 6위에 올랐습니다. 유재석의 광고 수입은 유재석 CF 출연료는 회당 6에서 8억이며 1년 동안 광고 수익으로만 50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2022년 상반기에만 5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총 97회 출연했고 이로 인해 약 14억 5,500만 원의 출연료가 예상됐습니다. 여기에 유재석은 휴대폰, 비데, 식품 광고 등 9개의 광고에 출연했고 그가 광고 한 건당 약 7억 원의 모델료를 받기에 광고로 63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유재석의 상반기 매출은 77억 5,5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강호동은 방송 출연료로 지상파에서는 약 1,000만 원을 받고 종편과 케이블에서는 1,500에서 2,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호동은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형님, 신서유기, 한끼줍쇼 등 총 5개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당 일주일에 한 번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강호동의 월급은 2.8억 -3.2억이며 연봉은 약 30억 -35억 정도입니다. 즉, 출연료만 고려했을 때 강호동의 연수입이 30억이라는 것입니다. 강호동의 광고료, 광고 수익은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호동이 CF를 촬영할 때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은 한 개당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광고를 1년에 2개 정도만 찍어도 광고 수입만 10억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호동의 방송 연수입은 사실상 평균 4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호동은 2018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중심상권에 있는 141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바 있으며 현재 가치는 200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강호동의 연수입과 기타 자산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기준 강호동 재산은 300에서 400억 사이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동엽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조사에 따르면 신동엽은 강호동과 동일하게 방송 출연료로 지상파에서는 약 1,000만 원을 받고 종편과 케이블에서는 1,500에서 2,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마녀사냥, 미우새 등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는 한동안 큰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신동엽은 최고의 방송인들과 함께 매니지먼트 사업과 예능 제작까지 맡으며 성공가도를 달리던데 동업자가 회사 지분의 반을 다른 데 넘기고
자신도 이름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인수합병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운동화 사업까지 망하고 제작하던 예능 프로그램마저 폐지되며 수십억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후 신동엽은 방송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하고 2010년부터 지상파와 케이블의 메인 MC로 줄줄이 발탁됐습니다. 2011년 KBS에서만 7억 가까운 출연료를 받으며 수입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동엽은 2011년 KBS 총 출연료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과거 사업 실패로 80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엽은 방송회당 출연료로 2021년에만 50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빚을 다 갚고 난 이후 2015년 이후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강남구 청담동에 각각 128억 원과 8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며 부동산 부호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홍대 빌딩에는 음식점, 사무실, 가정집 등이 새들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상마당 앞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며 2020년 기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매달 약 4천만 원을 받는 건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빌딩 시세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받던 건물입니다. 이외에 전현무나 이경규, 김성주의 출연료는 이뿐만 아니라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에 이어 국민 MC 유망주로 떠오르는 차세대 진행자들 또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중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김성주, 안정환, 이경규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에서 모두 1,000만 원 선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B급 MC나 A급 패널, 게스트들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회당 출연료로 500에서 7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들의 회당 출연료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많이 받는 줄을 알았지만 그 금액이 놀랍다. 갑자기 내 월급이 작아 보이네. 역시 열이라니까 많이 버는구나. 등의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 월 수입 1억의 화살표. 김구라, 내 출연료? 공개하면 파장, 악용될 수도. MC 김구라가 방송 3사 출연료를 언급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웹 콘텐츠 김구라쇼 3회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김구라는 방송계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냐. 제가 그래도 나름 이 바닥 핵심에 있고 라며 자신의 출연료를 언급했다. 김구라는 제작진이나 다른 연예인들한테 제가 제 출연료를 까발리면 그게 파장이 있다. 김구라 저렇게 받아? 혹은 김구라 저렇게밖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라며 다른 누군가를 캐스팅할 때 악용될 수 있다. 며 구체적인 방송 출연료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제작진이 방송사마다 출연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 않냐? 라고 묻자 김구라는 공중파 3사는 소위 말의 묶음으로 본다. 3사 본부장들이 자주 만나서 소통한다. 그래서 방송사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라고 답했다. 김구라는 다만 예전에는 후발주자인 SBS가 일단 지르고 나가는 형국이었다. KBS는 아무래도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지는 게 있었다. 라며 출연료에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KBS PD가 출연자가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공영방송의 재정 상태에도 안 맞고 너무 많이 받으면 국정감사에 이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며 요즘은 다 맞춰준다. SBS도 모기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옛날처럼 인심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라고 현재 출연료 상황을 설명했다. 김구라의 회당 출연료는 지난해 1,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구라는 2023년 3월 한 방송에서 매달 위료보험비로 440만 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에 월 수입이 1억 원 이상인 걸로 추정되기도 했다. 줄기세포 배양액, 신기술, 개발 성공. 20년 젊어진다. 3. 종합, 우울증 소재 발바닥이 뜨거워서 따뜻한 성장 드라마. KBS 드라마 스페셜 2024의 마지막 작품인 발바닥이 뜨거워서가 오늘 시청자를 만난다. 주연인 오예주, 김강민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따뜻한 드라마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10일 오후 KBS 공식 유뷰트 채널에서는 2TV 발바닥이 뜨거워서
드라마 스페셜 2024 온라인 제작 발표회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진아 감독, 배우 오예주, 김강민이 참석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는 은둔형 외톨이 언니를 둔 여고생 유한을, 오예주, 이 언니 윤호을, 양희진을 방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힐링 성장 드라마다. 사과는 논한다. 핸섬을 찾아라. 영보, 사츠코, 모퉁이를 돌면에 이어 KBS 드라마 스페셜 2024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감독은 대본의 완성도가 높고 감동을 받아 연출하게 됐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각자 낼 수 있는 최선의 용기를 내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은둔형 외톨이나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작가님께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가족을 둔 주인공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렸다. 고 연출을 맡게 된 이유를 밝혔다. 오예주가 맡은 유한을은 출장을 다니는 아빠 유철용, 박호산으로 인해 언니를 더욱 챙겨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어느 날 제주도에 사는 절친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언니의 방탈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오예주는 발바닥이 뜨거워서라는 제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 호기심이 있었다. 다 읽고 나니 왜인지 알게 됐다. 인물들의 감정선,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받았다며 감정 연기가 힘들었다. 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과 놀고 싶은 마음, 언니에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그 내면에 집중해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고 작품의 임한 자세를 밝혔다. 김강민은 하늘을 짝사랑하는 김양을 연기했다. 열렬한 구애와 엉뚱한 플러팅으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인물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김양이 주는 힘과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감독님께서 김양은 배우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캐릭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해서 감독님을 만나 뵐 때마다 다양한 매력의 김양을 보여드렸다. 최종적으로 캐릭터를 구축하고 나니 저음 목소리가 또 숙제로 남아 상황에 맞게 목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 감독과 배우들은 작품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는 따뜻한 드라마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감독은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 드라마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촬영했다. 두 배우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